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앞뒤가 다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이지 지금 사연을 쓰면서도 어이가 없네요. 제 시부모가 될 예정이었던 분들의 염치 없는 꿍꿍이가 말이에요. 보통 상견례까지 마친 상황에서 파혼을 결심하기란 쉽지 않을 결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1분 1초라도 빨리 그쪽 집안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랄까요?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 신랑과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처음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던 저희는 금방 연인이 되었죠. 예비 신랑은 무던한 성격의 조용한 사람입니다.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믿음직한 남자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허락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예비 신랑은 정규직인데 반해 저는 아직까지 비정규직이라 직업적인 조건만 보면 제 쪽이 확실히 딸리긴 해요. 하지만 저도 1, 2년 안에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고 사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양가 집안 형편도 비슷하다 보니 적당히 지원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보통 비싼가요? 할 수 없이 저희는 조금 떨어진 경기도권에서 구하기로 했죠. 뭐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직장에서도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 신도시가 두세 군데 있었거든요. 물론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면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빠르지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모은 돈이 합쳐서 2억 가까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구할까 생각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비시 부모님이나 예비신랑이 극구 말리더라고요. 괜히 시작부터 빚만 잔뜩 지는 것도 좋지 않고 거기다 집 구하는데 돈을 전부 다 쓸 수 없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혼집을 구하는 것만큼 자동차도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차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부터 쭉 운전을 해왔거든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유에 한몫을 했고 결정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걸 참 좋아해요. 꼭 출퇴근용이 아니더라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 목적지도 없이 드라이브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제 차를 몰고 다닐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혼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신혼집을 구하는 데 쓸 작정이었죠. 결혼 준비를 하는 초창기에는 조금이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퍼즐 맞추듯 아기가 맞아들어가지만 그때만 해도 저희 신혼집에서 시부모님 댁이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사실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저희가 이사하려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었고요. 그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알뜰하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무리하게 시작하느니 당장 욕심을 조금 버리고 형편에 맞게 경기도권에서 시작하자는 예비신랑의 말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열심히 둘이 일해서 벌어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신혼집 구하는데 절대 무리하지 말라는 예비시 부모님과 남편이 이상하게도 차를 바꾸는 데는 너무 적극적인 겁니다. 저희 커플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예비 신랑이 운전을 아예 못한다는 점이에요. 듣기로는 어릴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다면서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로 인해 운전대를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완전히 믿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치고는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떡이 되도록 잠들기가 일쑤였거든요. 거기다 연애하는 동안 저희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자주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도 전부 다 제 차로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차 타는 것도 낭만이 느껴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시외버스여도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굳이 제 차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운전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렇게 제 차를 끌고 가는 날이면 웬만한 비용은 예비 신랑이 되기는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장거리 여행을 했었는데 아무리 제가 운전하는 걸 즐긴다고는 해도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이중으로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거기다 관리도 제가 잘해왔던 터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상태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차를 바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럴 필요성도 못 느꼈고 경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차부터 세금까지 혜택 보는 게 많잖아요. 물론 유지비도 저렴하고 말이죠. 굳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이 자꾸만 저보고 차는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아이 생기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리고 막상 사고라도 나게 되면 경차는 너무 위험하다 등등 나름 그럴싸한 이유들을 늘어놓으시며 차를 바꾸는 게 좋다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형편상 차를 바꿀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고 아이가 실제로 생기면 그때 바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 거리시는지 결국 그 뜻에 따르기로 했네요. 굳이 고집을 굽히지 않는 시부모님을 이겨봐야 뭐 하겠나 싶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차를 바꾸는 요구만 들어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차량의 종류까지 정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고급 외제차 몇 대를 딱 찍어서 이 중에 하나로 바꿔라라고 하시는데 진짜 뜬금없더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골라주신 자동차들이 대부분 7천만 원 이상인 비싼 차들이었고 그중에 한 대는 1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었네요. 솔직히 공짜로 뽑아주신다고 해도 망설였을 겁니다. 외제차라는 게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기름값이며 유지비가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돈을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외제차를 사라고 하면 돈이 땅에서 갑자기 솟는답니까? 제가 이런 사정을 말씀드려도 예비 시부모님은 별거 아니라는 듯 할부는 괜히 있겠냐 하시더라고요. 할부는 뭐 빚지는 게 아니라는 건지 집 사는 돈에는 그렇게 민감하시면서 딱히 별 필요도 없는 차 사는 데에는 왜 저렇게까지 관대하신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지만 제가 타던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대요. 그러면서 예단해오는 걸로 쳐주겠다면서 생색은 또 생색대로 내시고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대답을 했죠. 뭐 예비 신우가 싫어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기가 싫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라 정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새 차를 사게 되더라도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이나마 돈을 보탤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중고차 가격으로 팔면 팔았지. 무슨 예단 핑계 대면서 공짜로 넘겨주기가 싫더군요. 꼭 삥 뜯기는 느낌 같아서요. 예비 신랑은 제 차를 신우에게 주던 말던 상관없다는 듯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외제차들을 검색하면서 아주 신이 나 보였네요. 자기가 운전할 것도 아니면서 뭘 저렇게까지 기분이 좋을까 싶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애초에 차 사는데 큰 돈을 쓸 바에는 그 돈으로 집값에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제가 타던 차를 신우한테 주니마니 하는 그런 문제는 솔직히 크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저 왜 저렇게까지 차에 연연하는지가 궁금했을 뿐이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굳이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어차피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에서 살림을 차리는 이유도 돈 아끼려는 게 제일 큰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아예 없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래도 차는 사기로 했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 적당한 가격의 SUV로 정했고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이 정해준 외제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도 상황이 이쯤 되니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득하는 건 포기를 하고 친정 부모님과 처음 알아봤던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아버렸죠. 예비 신랑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긴 했지만 저의 단호한 태도 때문인지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득달같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이 콕 집어줄 외제차들 중에서 고르지 않았냐고 막 따지시길래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면서 당신들이 사는 경기도권 신도시에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한 번씩 시내의 보리를 보러 다니다 보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널렸답니다. 거기다 그중에는 저희처럼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도 꽤 많다고. 괜히 돈 아낀다고 국산차 끌고 다니면서 기죽을 필요 있냐.
되려 저를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는 살을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만큼 황당 그 자체였네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까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도 못하는 예비 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어차피 제가 끌고 다닐 차를 가지고 기죽내만해 하는 게 영 이해가 안 되었죠. 한참을 예비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매주 다닌다는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일요일 아침이면 외제차만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주차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 아무래도 비싼 차들은 안전한 주차장에, 그렇지 않은 차들은 길가에 세운다는데 저나 예비 신랑이나 둘 다 종교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비 시부모님 역시 운전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더 예비 시어머니의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인 저를 운전기사 삼아서 근사한 외제차 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하셨네요. 저희가 신혼집을 알아본 지역이 나름 근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부부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다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답니다.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본인들을 무시하지 않겠냐고요. 이 부분도 참 황당했던 게 원래 제가 마음에 들었던 집이 두 곳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조금이나마 괜찮다고 생각한 곳은 예비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랑 1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었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집은 말씀드렸다시피 30분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비 신랑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두 번째 집으로 정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30분 거리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막상 왕래하려고 하면 꽤 피곤해서 결혼하고 자기 부모님과 자주 만날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주기적으로 외식은 물론이고 매주 교회까지 데려다 줘야 한다는 식이잖아요. 본인 아들이 운전을 안 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럼 저보고 운전기사를 해달라는 결론인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한숨을 크게 내쉰 다음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병원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외제차 하는 이유가 순전히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제가 예비 신랑도 모자라서 어머님 아버님 운전기사 노릇까지는 하기 싫네요라고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 얼마나 저희와 자주 만나시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만나야 할 일이 아니면 솔직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들어도 틀린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대요. 저는 차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리 알고 계시라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고 불러냈죠. 꼭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한 다음 혹시 당신도 어머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냐 물어봤어요. 예비 신랑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답니다. 그럼 지금 신혼집 위치를 정한 것도 당신 부모님과 가깝기 때문이냐 또 물어봤더니 그것도 맞다네요. 아니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건지 오히려 힘이 쭉 빠지더군요. 상식적으로 자식들 출퇴근 편하게 좋은 집 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냐고. 그런데 단지 자기들 근처에서 살게 하면서 며느리가 운전하는 외제차를 이용해서 자기들 체면만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거기다 예비 며느리가 타던 차는 또 자기 딸한테 주라 마라 하는 것도 그렇다고 그거 완전 산거지 중에서도 산거지라고 비난을 해버렸습니다. 어쩐지 그놈의 외제차 타령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더니 결국 이런 꿍꿍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등신같이 그동안 차 알아보느라 썼던 4시간만 아까워 죽겠다고 말을 했죠. 예비 신랑은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그나마 어른들한테 거지라고 하는 건 심하지 않냐면서 제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싹싹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그러 상황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상황 파악 안 되는 예비 신랑을 보고 있자니 이런 덜 떨어진 놈이랑 결혼을 하려 했던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지금까지 결혼 준비했던 거 전부 다 없던 일로 하자 그랬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겨우 입가실로 파혼하자는 거냐 물어보는 예비 신랑에게 이걸 겨우 입가실이라고 생각하는 너이기 때문에 헤어지려는 거다 질러버렸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
아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계시더니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래요. 그 인간들 본 모습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면 어쩔 뻔했냐고요. 아빠의 그 말씀을 듣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가서 매일같이 운전기사 노릇을 했을 생각을 하니 지금이라도 파워하게 된 사실의 안도감까지 느껴졌네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예비 신랑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 부모님께서 국산차도 괜찮다고 하셨다고, 사실은 자기도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며 저를 설득하려 드는데 모자라도 참 많이 모자른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왜 파혼을 당했는지조차 원인 파악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외제차던 국산차던 그게 문제가 아닐 텐데 끝까지 외제차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꼴이 우습더라고요. 제발 이제 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그쪽 인간들이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어도 꼼짝없이 저는 그 결혼을 했을 테고, 그러면 지금쯤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제라도 탈출한 만큼 감사한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